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켜셔도 돼요. 네, 달라진 엄마, 달라지는 아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저 소개 먼저 할게요. 마마에듀 라이팅 코치고요.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응원해주는 전문 코치이고 엄마경영연구소의 대표이면서 한국코치협회 전문 코치입니다. 그리고 사교육 없이도 잘만 큽니다. 개인저서 한 권 하고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나는 매일 글을 씁니다. 1인 기업 전성시대 공저가 3권 있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엄마와 아이의 루틴을 한번 정리해 볼 생각이에요. 아까 그 이혜진 자주맘님이 우리 여기에서 호칭은 자주맘으로 우리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업이 원래는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 엄마들의 교실 이런 엄마 교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도 이거 합해서 그냥 자주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자주맘님들 환영하고요. 이제 그 엄마와 아이의 루틴을 정하자 이건데 처음에 제가 이 수업을 기획한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했던 수업이 2월 달에 그러니까 방학 중에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해보니까 좀 좋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수업 들은 분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때는 정말 밤에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같이 저도 힘들었지만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처음에 이제 밤에 9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안 자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재우고 우리 10시 반에 시작해요 이랬는데 10시 반에 시작하니까 12시 반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다음 날은 너무 힘들고 그 월요일 날 수업이었는데 일주일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안 되겠다. 오전에 할 수 있는 수업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전에 하는데 제가 이거를 기획할 때는 방학 전에 우리 아이들을 방학하면 짜잔 하고 엄마가 이런 계획을 같이 갖고 있단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번 방학을 아이들에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어제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 중에 아마 수학을 백과사전으로 공부했다는 저희 큰아이 얘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거 방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고 제가 학원 운영할 때도 그랬고 집에서 그냥 공부방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방학 때는 무조건 특강을 아이들이 학기 중에 할 수 없는 특강들을 방학 동안에 이렇게 꼭 배치를 해갖고 아이들이 방학만큼은 좀 알차게 지내게 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방학만 되면 이렇게 약간 열병처럼 제가 이렇게 앓는 게 있어요. 방학인데 애들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 아이 특성에 맞게 뭔가를 꼭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방학하기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전이면 이렇게 저 이제 학원 할 때도 그렇고 집에서 이렇게 그냥 공부방 할 때도 그렇고 이번 방학에는 뭘 특강으로 하지? 이거가 항상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 온 지가 한 20년 넘게 되던 사람이다 보니까 엄마들 이렇게 지금 그냥 방학 그냥 맞이하는 엄마들도 있을 텐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이제 도서관에 이거를 저 이런 강의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들으면 되게 좋겠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서관 생긴 이래로 최고 비싼 가격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지금 8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지금 지난주쯤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이 수업을. 그랬는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수업을 8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첫 주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해서 8주 동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난 2월에 받으신 그 자주맘님들은 그냥 원래 8주 과정을 4주 과정으로 이렇게 묶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8주를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찐 수업을 위해서 10분만 초대합니다. 이렇게 했던 게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고
8주 동안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루틴을 제대로 잡아서 지금 이렇게 좀 아이들이 습관이 좀 잡히면 꾸준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수업을 저는 개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개강이에요. 원래는 특강 1회승 특강으로 제가 이렇게 공지는 했지만 8주 동안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이 수업 오늘 들어보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오셔도 좋아요. 네, 이제 인원이 너무 많으면 한 분 한 분 제가 케어하기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혹시 추천할 만한 분 계시면 같이 추천하셔서 들으셔도 좋아요. 어차피 저 입장에서는 똑같이 하는 거니까. 오늘 수업은 체크리스트와 수면 관리에 관해서 할 거예요. 오늘 참여형 수업이고 이제 강사 소개 방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했죠. 제가 글쓰기 수업할 때는 강사 소개를 한 20분 이상 쭉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간단히 했고요. 그다음에 인트로하고 자기소개 여기 계신 자주맘님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성함, 사는 지역, 우리 아이 학년, 뭐 성별 이런 것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수학 공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셨고 안 읽어보신 분 계실까 봐. 그다음에 루틴이 왜 필요한지, 엄마의 루틴에 관해서, 그다음에 우리 아이 루틴 만들기, 그다음에 루틴 항목 정하고 체크리스트 활용하는 방법. 이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이 사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겠죠. 그렇지만 저는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면 관리라고 생각해요. 수면 관리가 제대로만 되면 다른 건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 관리 부분을 저는 꼭 하고 싶은데 지난번 제가 자주맘 수업에서 수면 관리 못했어요. 권현진 그렇죠. 제가 그때 수면 관리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면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말 마침 제가 원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미라클 베드타임이라고 이 책 김현수 작가님이 쓴 건데 내가 원하는 책이 여기 있네. 나도 이 책 쓰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라클 베드타임 김현수. 그래서 이거 수면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미니 특강 하면서 끝낼 겁니다. 그다음에 나를 소개합니다 할 거예요. 지금 한번 마이크를 좀 열어주시고 한번 서로 각자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혜진 작가님, 이혜진 자주맘님이 책을 먼저 들어오셔서 제가 바로 아래에 있으시거든요. 이혜진 자주맘님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진이고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2명인데요. 첫째 아이는 지금 9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고 남자 아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치원생 7살이고요. 아무래도 유치원생보다는 첫째 아이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루틴 만들기나 이런 거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강원도 원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거죠? 원래 대구에 사셨던 거죠? 네, 맞아요. 네. 원래는 대구인데 예, 한 2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권현주 자주맘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원주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저 원주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여동생도 원주에 살고 있어서 자주 원주를 내려가는 편이고, 네, 원주라고 하니까 너무 반가웠고요. 제 이름은 권현주이고요. 저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고, 저희 아이는 9세 남자아이이고요. 네, 저도 이제 아이가 한 명이다 보니까 이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찾고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 코칭도 아이를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감정 코칭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들인데요. 굉장히 다정다감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감사일기도 본인이 써가지고 저기 한 거 엄마가 이렇게 올려주신 거 보면 너무 잘 써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배선영 자주맘님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 배선영이고요. 거주 지역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어요. 네, 서울에 살고 있고 저희
그 혜진님이랑 똑같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남아 아이 한 명이랑 그다음에 이제 6살 여자아이, 3살 여자아이 이렇게 오. 1명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저도 첫째가 좀 저 자체가 이제 루틴이 조금 안 잡혀 있어가지고 저부터 좀 실천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경 자주맘님 아까 잠깐 보셨듯이 차를 몰고 가시는데 병원 가신다고 하니까 아마 작은 아이가 아픈 건지 어쩐 건지 좀 그러네요. 지금 고민경 자주맘님은 일산에 살고 계시고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 할 수 있겠네. 해보셔요. 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 제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끊겼었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아, 병원 진료가 있어가지고, 네, 화면을 못 켜서 죄송하고요. 올 초에 권현주 아줌마님이랑 같이 수업 들었었어요. 이정수 코치님 수업 들었었고, 이제 루틴 잡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열심히 해봐야지 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번에 입학한 여아가 있고요. 5살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잘 잡아주고 싶어서 수업을 들었고,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은 있으나, 잘, 사실 이제 다음 주 방학인데, 아이는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사실 못하고 있어요. 체력적으로 좀 많이 딸려서, 네, 좀 에너지 아침에 쓰고 나면 좀 방전돼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수면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면을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도 그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제가 좀 잘 안 되는 게 둘째가 어리다 보니까, 둘째도 너무 늦게 자려고 하고, 첫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저 스스로 좀 잘 잡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생활 리듬을 잘 제대로 못 잡고 있어서 힘든 상황에 다음 주 방학이어갖고 지금 처음 맞는 방학이라 두근두근 하거든요. 어떻게 해줘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 타이밍에 딱 코치님께서 네,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기대하면서 강의 수강하게 됐는데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전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전업주부예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가 중간중간에 켜실 수 있으면 켜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고민경 자주맘님하고 권현주 자주맘님은 정말 성실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통하는 엄마 학교에서 1월 말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수업을 이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권현주 자주맘님 잠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셔보시겠어요? 네, 사실 그때 너무 좋았고 또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 저희 아이 루틴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루틴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일기라든지 본인이 해야 되는 공부, 사실 이제 못할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사실 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정말 기특하게도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구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아유, 네, 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문 끝내자마자 네, 책을 또 지금 막 혼자서 보고 있어서 때로는 이게 정말 왜 이렇게 또 안 되지 할 때도 있고 잘 되다가도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는데 또 오늘처럼 이렇게 혼자서 또 잘 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코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앞으로 요거를 좀 잘 잡아가면 아이가 조금 더 학교 생활을 좀 즐겁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슬기 자주맘님, 저기 하면 그냥 채팅방에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슬기 자주맘님은 지금, 원래, 여기 참여를 못할 것 같아 신청은 안 하셨는데 제가 거기 줌링크 자주맘 방에 올렸더니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업무 중이어가지고 화면을 못 켜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름방학 수학 공부 요 부분 할 거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넘어갔네요. 수학 공부를 백과사전으로 요거 제 책 사교육 없이도 잘만 큽니다.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이제 수학 공부를 백과사전으로 그 꼭지에서 저희 아이가 진짜 여름방학 한번 5학년 여름방학 한번 잘 보내고서 괜찮았던 그런 내용으로 제가 썼던 거 어제 올려놨던 거 읽으신 분은 읽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라클 베드타임에서도 오늘 수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그냥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싶은 것만 제가 올려드렸는데 시간 되시면 꼭 이 책 사서 한번 보세요. 이분도 이거 아이들 수면 관리하는 것만으로 코칭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칭 잠자는 거 수면 일지를 이렇게 쓰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저기 했던 부분인데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메모해 놓고 저기 하면 한번 꼭 보세요. 뭐 도서관에 빌려보시든지 아니면 사서 보시든지. 그 다음에 행복한 루틴 잡기 요거는 이제 엄마랑 아이 거 루틴 잡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땡땡이의 7월 루틴표 이거는 일부러 제가 한글 파일로 보내드렸거든요. 계속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서 쓰시라고. 전에도 우리 자주맘님들 수업할 때도 제가 그렇게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계속 뭐 이제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색깔을 본인이 바꿔서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5분 저널이 이제 그 루틴표에 나오는 그런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오는 5분 저널에 관한 걸로 제가 뽑아서 만들어서 드린 거거든요. 오늘 준비물은 그거고요. 여름방학이 이게 이제 늘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큰아이가 욕심은 되게 많아요. 근데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수학경시대회 한다 그러면 은상, 동상 정도는 받는데 대상이나 금상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5학년 초에 갑자기 자기네 학교에서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영재반을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5학년, 6학년 합치면 거의 한 7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인원인데 거기에서 20명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아이다 보니까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왜 막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더 속상한 건 자기랑 이렇게 친하게 같이 지내는 친구는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여의도에 저희 집이 숙대 근처에 있는데 살았었는데 여의도에 있는 그 수학 전문 학원을 매일 다녔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얘를 만약에 여의도에 있는 수학학원을 보내자니 저는 차가 없었거든요. 차도 없지. 얘를 데리고 여의도 가려면 저희가 아이가 4명인데 4명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까지 바로 가는 차도 없었고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학원비도 부담스러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중학생용 백과사전으로 거기에 있는 수학 파트를 공부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아직 지금 초등학교 수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무슨 중학생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이한테 물어봤죠.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늘 하루에 책을 3권 정도는 무조건 읽고 독후감을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책을 읽거나 뭐를 보면 정리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저희가 왜 현장 체험 갔다 오라고 이게 숙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을 4명을 데리고 현장 체험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얘가 5학년 때 넷째를 낳았거든요. 큰아이가 5학년 때. 그래서 이 셋째, 넷째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만 제가 찾아가지고 신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자료만 찾아주고 이걸로 네가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봐 이러면 정말 현장에 다녀온 애들보다 더 현장감 있게 보고서를 잘 만드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라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진짜 정리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중학생 백과사전을 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방학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네가 이 책을 할 거를 계획표를 짜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죠. 지금 백과사전이 한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버려서 저한테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그 페이지하고 너네 방학 기간이 28일이니까 요거를 네가 나누면 하루에 몇 페이지씩 할 거가 아마 나올 거야. 그래서 하루에 몇 페이지씩 네가 하면 될지 계획을 먼저 짜와봐 이랬더니 그렇게 4주짜리 계획을 짜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2주 동안 하고서 2주 중간쯤 지나니까 그러니까 3주가 아직 채 끝나지 않았는데 2주 수요일쯤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 책이 이번 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한 주가 남는데 그럼 뭐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원래 4주로 계획을 짰는데 3주 만에 끝낸다고? 이 생각을 하니까 어머 얘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아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백과사전을 보면서 쭉 보다 보니까 왜 우리 수학의 정석 보면 유준이가 잠깐 출연하네. 각 개념당 유제 문제. 안녕 유준이. 유준이도 제가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반가워. 엄마 공부하니까 조금만 옆에 있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학의 정석에 예제 문제 있듯이 그 백과사전 각 개념마다 밑에 유제 문제, 예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다 풀기는 네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한 개념당 3개씩만 한번 풀어보자. 또 그걸로 또 다 계획표를 다 막 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획표를 짜더니 정말 개학하기 바로 전날 밤 9시 전까지 그거를 다 풀어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애들이 지금 영재반 아이들은 수업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6학년에 영재반에 들어가면 얘가 그 책을 안 풀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무슨 책 하고 있는지 가서 알아와 봐라. 그래가지고 사다가 이제 주고서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4주짜리 계획이었는데 이번에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6개월분으로 네가 계획표를 짜봐봐. 아마 니네가 올라가면 6학년이기 때문에 이 책을 반절만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의 반절까지 해서 그거를 한번 계획표를 짜봐 했더니 짜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2학기 내내 그 책을 이제 했는데 그 땡땡 출판사에 수학 올림피아드라는 책을 이제 혼자 그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 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풀다가 모르면 저한테 가져오는데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답지를 보고도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아빠한테 물어보자 이런 것도 많고 오히려 얘가 푸는 거 보고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풀고 나서 얘가 이제 6학년 때 영재반 시험에 됐겠죠. 영재반 선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게 5학년 여름방학 한번 잘 보내고 나서 얘가 평생 다른 길을 가게 됐죠. 이렇게 한 뒤로 얘는 항상 하는 얘기가 수학 공부를 시험 공부 따로 하는 애들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좀 재수없는 얘기 같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했더니 아니 나는 평소에 수학 푸는 게 너무 재밌어서 머리 식히고 싶거나 심심할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쟤네는 왜 시험 기간 닥쳐서 저렇게 수학까지 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른 애들 있는 데서 말하지 마. 잘못하면 뺨 맞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저 수학 별로 못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대학에서 통계학 전공하고 지금 현재는 금융공기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은 5학년 여름방학 한번 여름방학 한번 잘 보내고서 얘 인생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방학이라는 게 너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럼 백과사전을 가지고 어떻게 했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책을 버렸고 저희 집 주변에 도서관이 3군데가 있어서 제가 다 가봤는데 중학생용 백과사전은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종로도서관에
저희가 했던 그 백과사전하고 비슷한 수학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이거 보면 지금 다각형 이렇게 써 있고 쭉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요점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공책에다가 다각형 이렇게 쓰고 n개의 점을 선분으로 연결할 때 생기는 모든 닫힌 도형이라고 쓰고, n이라는 거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그 밑에 보면 n은 임의의 자연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자연수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걸로 끝이 아니고 자기가 적은 거를 한번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 거를 넘어가게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개념을 백과사전을 전부 다 정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영재반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수학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백과사전이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트로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가 오는 날 물벼락을 맞은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저보다 더한 일을 겪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해갖고 아들이랑 자기랑 셋이서 이렇게 구리에 사는 분인데 차로 이렇게 운전해서 시내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하는 남편은 그걸 못 봤대요. 이렇게 물웅덩이가 크게 있는 걸 못 보고 운전을 했는데 옆에 앉은 자기하고 아들은 봤는데 지나가는 행인한테 정말 물벼락을 완전히 자기네 차가 물벼락을 매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물벼락이었냐면 온 옷이 다 젖을 만큼 물벼락을 맞췄대요. 근데 그 사람 상황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물벼락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창문 내리고 어지간하면 창문 내리고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겠더래요. 너무 미안해서 창문을 닫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는데 신호등이 딱 걸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쪽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막 뭐라고 누구라도 그럴 상황이겠잖아요.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죄송하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진짜 너무 미안해갖고. 그랬는데 그날 이분들이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어가지고 출근을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하는데요. 아우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똑같은 길을 운전해서 가게 됐는데 남편이 아침에 그 구간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창문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왜 내리지? 그랬는데 이 창문을 내리는 순간에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서 물벼락을 쳐가지고 이 창문 안으로 그 물이 확 들어와서 정말 운전하는 남편까지 이 차 전체가 완전 물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저거 뭐야 이랬을 텐데 아침에 자기네들 잘못한 게 있잖아요. 너무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정말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었대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왜 창문을 내렸냐 그랬더니 이유 없이 자기가 괜히 내리고 싶었대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벼락을 완전 움팍 맞고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우와 이거 진짜 인과응보네. 우리가 아침에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그대로 되돌려봤는데 이거 권선징악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에도 이거 썼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화가 하나도 안 나고 그렇게 물벼락을 맞는 순간에 통쾌하더래요. 그래서 와 이거 글감이다. 그러고서 제가 글을 썼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특별한 다른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기로 해서 정말 많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성적표를 받고 집에 가는 날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막대기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성적표하고 이 막대기를 아버지한테 같이 갖다 드리려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성적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 받아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막대기를 갖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오빠하고 조금 싸우거나 이러면 항상 맞는데 맞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바로 때리신 게 아니고 네가 맞을 매를 네가 해갖고 와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를 자기가 맞을 매를 오빠랑 저랑 이렇게 맨날 해갖고 갔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하고는 안 싸우는데 오빠하고는 둘이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으려고 이제 막대기를 갖고 갔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맞다 보니까 저도 기분이 별로잖아요. 갖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저는 사람인데 왜 짐승처럼 맞아야 돼요? 저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굉장히 당돌하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 네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내가 매로 때리겠다. 대신에 중학생 되면 안 때리마 이러셨는데 정말로 안 때리셨어요. 그래서 아마 때리지는 않으셨을 텐데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해서 제가 매를 갖고 갔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아마 자기가 잘못하면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넘기면 사실 아이들은 편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경험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혼날 짓을 했을 때 혼 안 나고 그냥 넘어가면 왜 이러지? 혼날 것 같았는데 왜 그냥 넘어가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번 얘네들이 혼을 안 나고 그냥 넘어간다. 지금 이 남자아이 눈 다른 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을 안 나고 그냥 넘어간다. 만약에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감이 없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학생하고 수업을 하다가 놀란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뺨 맞는 일이 학생한테 뺨 맞는 일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선생님 뺨을 그렇게 때린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상상을 못 해본 일이잖아요. 훈육이 안 돼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런 감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단을 쳐서 우리 아이 기죽인다고 엄마들이 그러는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른이면.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뭐 꼭 때리고 체벌하고 이런 거가 아니어도 네가 이렇게 한 거는 잘못했어라는 거는 짚고 넘어가줘야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집단생활을 할 때 적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훈육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우리 자주마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8주 과정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OT하고 우리 아이 루틴 잡는 거랑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관리하는 거, 수면 관리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감사일기를 쓰기가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일기를 쓴다는 것 자체에 좀 힘든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3줄로 감사일기를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체력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2주 동안 해보고 우리 루틴 잡아서 아이들 계속 하면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는 얘기로 그룹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일기 쓰기, 교과서 읽고 쓰는 방법, 얘네들이 이제 그 개학하기 전에 그거를 좀 알고 가면 좀 더 좋으니까 교과서 읽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예습 복습하는 방법, 우리 아이 독서 지도하는 거, 우리 아이 꿈쓰기, 그 다음에 독후감 쓰기까지 해서 8주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목요일날 이 시간으로 할 거예요. 원래는 목요일날 제가 글쓰기 특강, 무료 특강 하는 날이기도 한데 그거를 조정을 해보던가 아니면 정 안 되면 그 주는 좀 건너뛰고 다음 주에 하던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목요일 이 시간으로 계속 할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혹시 주변에 이 엄마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엄마가 있다면 같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10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나머지 5분이 아직 안 들어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강 규칙과 시스템을 만들면 요가가 편해진다인데요.
영어 단어에서 루틴 사전적인 의미로 규칙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을 루틴이라고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판에 박혔다, 지루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튼 습관하고 루틴의 차이는 습관이라는 것은 노력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고요. 루틴은 의도가 있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사로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목소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이러네요. 루틴 중에는 뭐 침대를 정리하거나 영양제 챙기거나 글 쓰는 거나 명상이나 홈 트레이닝이나 지속적으로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루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루틴이란 이렇다라고 강원국 씨가 이제 글쓰기에서 루틴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95%의 무의식과 단 5%의 의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루틴이라는 건 이 5% 안에 포함되는 거죠. 95%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의 힘 뭐 이런 거 얘기가 있는데요. 습관을 내가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야 저절로 돌아갈 때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던 거가 아니면 굉장히 우리 뇌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데 늘 하던 그런 행동이면 그냥 저절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이렇게 그날 하루를 지내게 되면 짧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루틴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거 있었죠.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오는 승리하는 아침 만드는 5가지 의식이라 그래서 첫 번째 잠자리를 정리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 먼저 정리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이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 말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정리한 거가 그날 하루 첫 번째 해야 될 그런 달성, 내가 뭔가를 해냈다, 뿌듯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그 타이탄들은 잠자리를 정리하는데 뭐 호텔에 있는 그런 잠자리처럼 막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툭툭 털어서 그냥 탁탁 내 귀퉁이만 주고 이렇게 딱딱 하면서 3분 이내에 나중에 내가 잠자리 왔을 때 깨끗하네, 나 잠자기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만 되게 3분 이내로 하면 된다고 해요. 이 가장 간단한 거 하나 먼저 해놓고 나면 하루를 내가 승리한 하루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잠자리 정리하라. 두 번째 명상하란데요. 저번에 우리 자주맘님 중에 한 분이 명상 정식으로 좀 배우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타이탄들의 80% 이상이 매일 아침에 명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명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아놀드 슈와제너거나 저스틴 보레타, 뭐 아멜리아 이런 사람들 밑에 저도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 제대로 잘 몰라서 적어놨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명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렇게 동양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앉아서 뭐 가부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명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할 때는 가부좌가 아니고 반과부좌라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리를 이렇게 해서 딱 내 몸에 닿게 해서 딱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런 자세로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하거든요. 대신에 의자에 앉아서 할 때는 양쪽 발바닥이 바닥에 딱 닿게 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은 편안하게 그냥 무릎 위에다 올려놓는데 대부분 손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해서 올려놓는 게 엄지하고 검지를 붙여서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기를 하는 분들 얘기로는 이렇게 그냥 놔두면 기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 안으로 이렇게 돌으라고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입을 다무는데 미소 짓는 것처럼 약간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중요한 건 혀를 입천정에 대야 돼요. 근데 입을 다물면 저절로 아마 입천정에 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피가 다 도는데
치아, 이빨만 이게 안 돌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뜨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혀예요. 그래서 혀를 천정에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발바닥을 바닥에 댔는 거.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할 경우에요. 그냥 가부좌를 하거나 반가부좌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잘 허리만 펴면 돼요. 그 다음에 손은 아까 이 모양으로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는 거. 그 다음에 혀를 입 천정에 댔는 거.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우리 여기 정수리를 백회라고 하는데요. 이 정수리하고 밑에 꼬리뼈하고 일자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가 아니고 허리를 딱 펴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태로 이제 명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두세 번, 서너 번은 심호흡을 하면 돼요. 이렇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렇게 한 서너 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면 되는데, 눈을 살며시 감아도 좋고, 우리 이렇게 뭐 반과부좌상 이런 것들 보면 눈을 이렇게 살짝 뜨고 있잖아요. 살짝 떠도 돼요. 근데 꼭 굳이 뭐 뜨거나 감거나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감으면 잘못하면 졸려서 잠이 들 수도 있고요. 살짝 뜨는 이유는 눈을 완전히 뜨고 있으면 주변이 좀 보여서 자꾸 이렇게 신경이 좀 분산돼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의식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살짝만 뜨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는 여기에는 10분 내지 20분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한 3분에서 5분이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괜찮아질 때 조금씩 늘려가는 건데요. 이렇게 나는 하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러면 굳이 막 뭐를 어렵게 할 생각 안 하고 내가 숨을 어떻게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그것만 지켜보기만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명상을 하는 거는, 명상이라는 건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라고 하면서 타이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명상을 하는 목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관찰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다 보면 우리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올라왔다 내려가고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 그러고 흘려보내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흘려보내고, 그냥 그 생각에 자꾸 붙잡을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리니까 저희 아이들 명상시킬 때는 제 책에 보면 그거 나오죠. 이렇게 뭐 100에서 3 빼기 계속 빼서 나머지 몇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100에서 7 빼기.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얘네들이 암산이 빨리 되는 애가 있어가지고 100 이렇게 하지 않고 65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무작위의 숫자를 주고서 빼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 8분 아이가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집중력이 생겨서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아이들은 했거든요. 아까 우리 잠자리 정리하는 거, 명상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타이탄들이 하는 그런 아침 의식의 루틴이에요. 그다음에 한 동작을 5번 내지 10번 정도 반복하는데 이거는 1분 안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조코 윌링크라는 사람이 밑에 나오죠. 이 미 특수부대,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최우수 지휘관인데요. 이 사람이 매일 아침 4시 35분에 기상을 한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적보다 먼저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선점했다 이런 의식, 그런 생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나는데, 이 사람도 1분 이내에 이렇게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는데 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잠을 깨서 지금 아침을 시작할 거야 하는 그런 신호를 몸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같은 동작을 5 내지 10회 반복한다. 그 다음에 차를 마셔라. 차를 마시는 이유는 이렇게 차를 마시면 인지 능력이 개선이 되고 지방이 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좀 더 몸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기 때문에 마시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침 일기를 써라. 우리 일기 원래는 저녁에 썼었잖아요. 저녁에 일기를 쓰면 자꾸 반성 모드가 돼서 아침에 쓰는 게 좋다고 하죠. 그러면 하루를 계획하게 되기 때문에 일기도 활기차고 하루도 내가 적어가면서 아침을 계획했기 때문에 좀 더 보람차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길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아니고 5분 저널이라 그래서 5분 동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5분 저널 어제 보내드린 거 보셨죠? 이 타이타닉 도구들에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이거를 가져갈 수 있나? 이렇게 아침에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그냥 대답한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저 이제 감사일기에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3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일기 올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별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요즘 눈이 좀 많이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PPT 작업하고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두 눈이 건강해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침에 펜이 며칠 전에 이거 바꾼 지 며칠 안 됐는데 갑자기 얘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펜이 있어서 감사하네. 쓸 수 있어서. 그래서 펜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제 저는 물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별거 아닌 물이지만 없으면 우리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감사하게 여기는 거 3가지. 여기에 보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말고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최근 일도 감사할 일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저는 어젯밤에 강의 하나 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좋은 강의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감사일기를 썼던 거거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오늘 기분 좋게 만드는 거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자주맘님들 만나게 돼서 기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중에 이 부분에다가 쓰는 거가 내가 정말 이거 좀 힘들어. 나 이거 하기 힘들어. 이거를 여기다 써요. 그래야 이거 기분 좋은 일이지 나한테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저 이제 책 쓰기 수업 해야 되거든요. 내 PPT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책 쓰기 PPT 완성하기 이러면서 이게 기분 좋은 일에다 저는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기분 좋게 만드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뭐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다짐 3가지. 그 다음에 밤에 써야 하는 거는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굉장한 일 3가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감사할 사람, 감사할 일, 나한테 감사할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오늘을 정말 더 좋은 날로 만들었나 이런 거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5분 저널을 쓰면 좋고요. 요거 내리겠습니다. 제가 드렸으니까 있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래서 요거 아침에 대답해야 하는 내용 이거 중에서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이렇게 굵은 볼드 표시한 것들 그다음에 오늘 있었던 굉장한 일 3가지 이 볼드 표시한 것들은 이 타이타닉 도구들을 쓴 팀 페리스가 요것만큼은 나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쓰는 거야 라고 그 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분 저널에 쓸 수 있는 내용 중에 밑에 나오죠. 오랜 지인하고 있었던 일. 아니면 나한테 주어진 어떤 기회.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일 중에 근사한 일. 나랑 좀 가깝게 있었던 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5분 저널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뭐였죠? 잠자리 정리하는 거. 2번째 명상하는 거. 차 마시는 거, 차 마시고 같은 동작 5번 내지 10번 하는 거,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거, 이 5가지를 하는 건데요. 이 타이탄들이 이거를 하면서 이 5가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이 채 안 된대요. 이렇게 하는데 더 좋은 기쁜 소식. 타이탄들 또한 이 5가지를 모두 하는 날이 1년 중에 30%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5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매일 하지 5가지를 다 하지는 않는데요. 우리 뭐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그렇게 멋진 그런 큰 사람들이 됐단 말이야? 나는 아니네. 이거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 가지 정도는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전에도 한번 우리 자주맘님들은 봤는데요. 어머, 얘 봐라. 됐네요. 소리 공유 안 했다. 소리 공유 먼저 하고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공유 중지했다가 공유 다시 하면서 제가 소리 공유할게요. 아까 제가 음악 공유하면서 이거를 안 했네요.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됐나요? 얘가 왜 내려가지 않지? 화면 공유 된 건가요? 요거. 혹시, 네, 됐죠? 안 됐어요? 어머,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된 줄 알았어요. 됐어요? 네, 갑니다. 어머, 잠깐만요. 소리 들리나요? 다시 공유하면서 제가 소리 공유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생긴, 됐나요? 화면 공유. 루틴이 진짜 소리 개인적인 들리나요? 게 대충 하는데 잘 살게 돼요. 진짜 맛있는 술, 맛있는 음식 다 먹으면서 마라샹 거 먹으면서 어이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제가 소리를 좀 더 키우려고 맘먹었더니 잘못했어요. 루틴이 진짜 개인적인 들리나요? 게 대충 하는데 잘 살게 돼요. 진짜 맛있는 술, 맛있는 음식 다 먹으면서 마라샹 거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네. 좋다. 음. 근송님은 루틴 앱을 맞아요. 만드신다고요? 네, 오이. 저는 이제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면서 하고 싶은 루틴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책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그냥 이루고 싶은 거 아니면 원하는 거 위주로 좀 루틴을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아침을 좀 개운하게 보내고 싶어 했는데 이제 미라클 모닝은 나랑 안 맞는구나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작은 행동으로 아침을 개운하게 보낼 수 있을까 했더니 이제 공복에 물을 한 잔 마셔볼까? 이렇게 되면서 물 한 잔 마시기 루틴이 생겼고요. 이걸 해보니까 빈속에 물 마시는 것만으로 하루를 좀 허겁지겁 시작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1분밖에 안 걸리는데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제가 대표다 보니까 잘 해야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교육을 받아서 경영자가 됐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하다 보니까 대표까지 된 거라서 어느 순간 잘해야 되거나 잘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오늘 하루를 불태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작게 시작을 해보자 해서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어보자.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분야에 대한. 그래서 사실 이제 출근길 10분 독서 루틴이 생긴 거죠. 10분? 네. 근데 아까 5분이라면 5분만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산책을 요즘 근데 10분 독서하고 어떻게 바뀌셨어요? 제가 원래 사실 퇴근하고 2시간 책 읽어야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나중에 세보니까 5번 됐더라고요. 한 달에? 한 달에. 5번도 훌륭합니다. 2시간? 2시간.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한 거잖아요. 그쵸.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독서 훌륭해요. 근데 네.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이거 적용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한 달 내내 받아놓고 10시간? 하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30일로 나눠보면 하루 20분이거든요. 네. 아니 이럴 거면 내가 하루 20분을 했지 뭐하러 2시간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게 사실 독서 10분이었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읽으니까 좀 성취감도 되게 있었고 맞아. 내가 효율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취감, 뿌듯함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 맞아요.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가 되면서 관련된 루틴들이나 목표들을 추가해서 실천하는 게 좀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추천하고 싶은 루틴이 있을까요? 저녁을 좀 개운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집에 가자마자 씻기를 엄청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일찍 씻으면 좋은 게 하루를 2번 사는 것 같아요.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씻잖아요. 갔다 와서 씻으면 또다시 이제 퇴근하고의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사람한테 계단으로 다니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강력 추천하는 루틴? 네. 이제 회사가 지금은 19층인데 처음 시작할 땐 3층이어서 그냥 회사에서 모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은 다 계단으로 다녀야겠다 해서 이제 그걸로 시작하고 막 팀원들까지 끌어와서 같이 계단으로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19층으로 이사를 하니까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다들 약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19층은 좀 그렇다. 19층은 좀 그렇다 19층, 이 생각이 네. 들었는데 좀 고민을 하다가 딱 한 번만 6층에서 내려요? 거의 정답 저희 10층에서 10층에 내렸어요. 내려요? 네, 그래서 이제 9층을 올라가면 처음에 진짜 좀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안 눌리게 돼. 맞아. 고통스러워. 맞아, 누르는 맞아, 거지. 맞아.
항상 그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이제 나와의 의지와 다투게 되지만 저는 이제 동료들이 있으니까 계단팸이 있었어요. 계단팸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누르는 순간 같이 가자. 가자. 아. 계단 오를 때도 처음엔 다들 힘들어서 별로 말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은 이제 저희도 체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네. 계단 올라가면서 막 수다 떨고 웃고 막 이런 게 되니까 우리 진짜 많이 나아졌다. 오. 원래 숨찬데 그냥. 진짜 숨찬데. 그리고 그런 생각 들어요. 한쪽으로 계속 돌잖아요. 이거 한쪽으로 돌아서 틀어지는 거 아니야? 괜히 얼마나 올라갔다고 핑계를 대. 이걸 안 할 핑계를 어떻게 대? 안 할 이유를 찾자면 진짜 끝이 없죠. 그쵸. 저는 계단 올라가기 되게 추천하는 게 네. 밖에서 운동하고 오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너무 뭐 하는 건가 싶어.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운동하고 나오면 항상 계단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면 좋은 게 운동하고 오면서 또 땀이 식어요. 근데 이제 계단 한번 오르면 땀이 다시 이게 호흡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때 씻으면 또 더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좋은 예시인 게 좋은 행동이 좋은 행동을 부르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액션도 할 수 있게 되는 그게 사실 루틴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굳이 물만 마실 거 영양제를 같이 먹으면 그걸 딱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앞에서 식탁 잡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아침을 좀 더 상쾌하게. 되게 잘하시네요. 자기개발 유튜버잖아요. 그러네. 혹시 네. 또 추천하고 싶은 루틴 있어요? 올해 목표가 뭐예요? 올해는 건강 최우선 두기 이게 좀 목표거든요. 배달 음식도 최대한 덜 먹고 네. 최대한 요리를 해서 먹자. 그러고 일반식을 먹으면은 다른 식은 식단을 해서 먹는 편이에요. 야채 스프를 먹는다던가 뭐 쉐이크를 만들어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식단 쪽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루에 두 끼는 단백질이 반드시 포함된 음식 먹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3번 가벼운 식사하기. 근데 제가 원하는 거에서 한 1kg 정도 찌면은 4번 식사하기. 책에 보니까 몇 킬로 유지하고 있고 나는 다이어트는 안 하는 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자식. 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 행복 루틴 잡기 어제 제가 드린 거 혹시 출력하신 분들은 출력하신 걸로 보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그냥 한번 요거 보면서 나는 엄마는 뭐뭐를 하겠다라고 제가 6개만 썼어요. 너무 많이 쓰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아이 루틴은 요거는 엄마 마음대로 적어보기는 하지만 아이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그냥 옆에다가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에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하고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루틴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각을 먼저 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요즘은 이제 더우니까 오늘 아침 같은 경우 목이 살짝 안 좋은 것 같아서 따뜻한 물 마셨지만 요즘은 그냥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그냥 일반 그런 상온에 있는 물 마시고 확언하고 명상하고 감사일기, 일기 쓰기, 책 읽기, 108배, 하루 일정 살피기 이렇게 저는 하고, 저녁 루틴은 정리하고 샤워하고 하루 돌아보거든요. 이제 우리 자주맘님들도 한번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할 건지 한번 여기다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짧게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이제 5분 쉬는 동안에 한번 이거 아닌가? 아무튼 5분 후에 우리 만나면서 다시 한 분씩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쉴게요. 화면 비교 중지 이런
네,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좀 쉬셨나요? 5분이 좀 짧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멀어서 더 많이 못 쉬고. 혹시 짜보셨나요? 네. 이혜진 자주맘님, 엄마 루틴 뭐뭐 정하셨어요? 네, 저는 일어나면 물 네. 2잔 마시기, 네. 그리고 필사하기, 책 네. 읽기, 네. 일기 쓰기, 15분 운동하기, 그리고 네. 마지막은 강의 자료 준비요. 네네. 이야, 아주 알차네요. 이렇게 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다 하면 다 하면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 다 일어나기 전에 그때 다 하려고 하거든요. 와. 그럼 한 4시쯤 일어나시나요? 5시 조금 전이요. 네. 5시 조금 전에요? 한 7시까지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야, 멋지시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셔서. 배선영 자주맘님은 뭘로 정하셨을까요? 저는 요즘 좀 잠을 늦게 일어나가지고 괜찮아요. 늦게 아이들이랑 일어나요. 다 같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일어나서 물 마시고 영양제 먹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 일어나면은 안아주고 눈 맞춤하면서 이야기해주기. 네. 그다음에 이불 개고 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도 한번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네. 아침 준비하고 네. 아이들 등원 준비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렇게 익숙치 않으시니까 그냥 늦게 일어나도 괜찮은데 이제 마음으로 아이들 없을 때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권현주 자주맘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네, 아침에 남편이 일찍 출근을 해서 이제 네. 일어나자마자 남편을 좀 출근할 수 있게끔 식사라든지 이렇게 조금 도와드리고 남편 네. 이제 출근하고 나면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스트레칭, 그다음에 명상, 독서, 감사일기, 긍정 학원 쓰기를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강의 준비를 좀 같이 하려고 네.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많이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고민경 자주맘님 발표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병원이라서 어려운가요? 안 되시는 것 같죠? 진료 차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되시나 보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안 돼요? 채팅에 쓰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채팅을 못 읽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 돼서 그랬구나. 물 마시기, 감사일기, 긍정학원, 바인더, 독서, 운동. 네, 좋아요. 다들 알차게 짜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건 넘어가고 우리 아이 루틴을 잡기 전에 우리 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짰어. 엄마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킬 거니까 이렇게 너도 같이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만 먼저 하라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요즘 아이들 그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아까 제가 왜 아이 거 짜면서 엄마 마음대로 짜지 말고 아이하고 물어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물어보고 나서 같이 합의를 한 다음에 짜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은 아빠가 해줘요. 이제 이 표 어제 제가 드렸잖아요. 이 표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제 색깔을 제가 이렇게 입힌 거는 저희 아이들은 이 색깔 없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요 앞쪽은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이거가 어떤 건지 몰라서 불편하더라고요. 색깔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색깔을 입힌 거고요. 이렇게 쭉 써놓고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 아이들은 조금 더 많았었어요. 여하튼 이게 지금 한 달간이잖아요. 이쪽에 이제 제가 이걸 한글로 드렸던 거는 여기 있는 날짜나 요일 이런 거 바꾸고 다음에 이제 쓰실 때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으로 바꾸시면 좀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빠 확인란을 왜 아빠 확인이라고 했냐면 사실 아빠들이 요가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본인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참여를 못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한 거를 쭉 항목을 보면서 아이가 했던 거를 보다 보면 아빠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요가에 참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만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거의 여자 선생님이고 집에서도 엄마만 이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꼭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래도 아빠가 요가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면서 아빠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 부분이 되게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통맘에서 강의할 때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아주 별 5개 하면서 막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요. 완전 제가 저희 아이들을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키웠던 방법이에요. 저도 이 방법을 몰랐는데 어떤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애들을 관리하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이런 방법이 있대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했는데 이제 생각만 하고 밝게 제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거 표를 만들어다 주니까 완전 이건 신무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총 쓰고 칼 쓰고 이거 할 때 저는 완전 대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니까요. 완전히 우와 이거 하나면 우리 애들 꽉 잡을 수 있구나 이 생각에 너무 좋았었어요. 아무튼 요거를 사용하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체크리스트 써봤는데 체크리스트 별로 효과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체크리스트를 안 쓴만 못한 거예요. 네, 지금이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거 많지 않아요. 딱 2가지예요. 이 2가지. 이 체크리스트 지금 이거 제가 저희 둘째 아이가 했던 거를 그냥 한번 표를 만들어 본 건데요.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건 엄마가 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한 가지씩 할 때마다 자기가 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내가 이거 오늘 했네, 이거 내가 했네, 이거 했네 이렇게 아이가.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엄마가 해주면 안 되고 아이가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요 밑에 저는 엄마가 점검했는데 저희는 남편이 굉장히 요가에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냥 제가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왜 아빠가 해야 되냐면 아빠도 요가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아빠가 요가에 많이 참여하는 분이라면 엄마가 해주셔도 되는데 아빠가 계실 때는 아빠가 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엄마가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아빠가 한번 칭찬해 주는 거하고 엄마가 한번 칭찬해 주는 거하고는 아이들한테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는 늘 같이 있는 사람이고 아빠는 어쩌다 있는 그런 아빠하고 있는 시간이 좀 짧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칭찬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점검해주고 칭찬해주고 요거를 하는데요. 이거 매일 점검해줘야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한테 내가 뭔가를 했어. 누가 하라 그래서 뭔가를 했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되게 속상하지 않나요? 나 이거 열심히 정말 그 사람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아니면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하라 그래서 했는데 선생님이 검사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요. 뭐야, 나 이거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틀 3일 하다가 하고 싶어지나요? 안 하고 싶어지나요?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날마다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날마다 해주지 않으면 하다가 슬금슬금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매일 점검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책을 읽어보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칭 하시는 분이. 이경수 코치님이 아이를 잘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거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점검한 거. 요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정말. 그래서 저는 퇴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거였어요. 이거 점검하는 거. 그래서 아빠도 퇴근하자마자 바로 점검해 줄 수 있게. 퇴근이 너무 늦은 아빠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자기 전까지 퇴근을 못하는 분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해주되 꼭 아빠가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검사를 해줄 수 있게.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이걸 다 하고 나면 물어봐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한두 달은 그냥 스티커 받는 맛에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그거 약발 많이 안 가요. 그래서 한 달씩 이렇게 하면 30개 모으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제대로 했을 때만 주는 거니까 이거를 다 못한 날은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요게 스티커가 30개가 모이면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몇천 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여도 괜찮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보상이 떨어지거나 매일 점검해 주는 게 없어지거나 이러면 이거는 의미 없어요. 아무리 애가 열심히 하는 성실한 아이도 요거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돼요. 요것만 지키면 그 아이는 저절로 굴러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네. 음소거 하고요. 네, 저 점검할 때요. 네, 아이가 체크를 하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부모가 확인을 할 때 그냥 저 체크한 것만 확인을 해요? 아니면 내용까지 좀 그쵸? 내용까지는 말고 그냥 요것만 해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너무 꼼꼼하게 하면 또 아이가 지칠 수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한 번씩 저 대신에 이렇게 숙제나 이런 거 봐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엄청나더라고요. 하나씩 다 물어보고. 그러면 아이가 그러니까 지쳐요. 안 애가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제가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네. 네. 그냥 아빠한테 부탁을 하세요.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게 말고 그냥 이 동그라미 친 것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2명이 같이 했거든요. 제가 출근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2명이, 큰아이들 2명이 하는데 제 책에도 그게 있거든요. 이렇게 한 애가 하기 싫으면 안 했는데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 마음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이르는 거야, 지네들이. 엄마, 쟤 저거 안 했는데 저 동그라미 쳤어. 이러면 너 그거 너 이러다가 뭐 나쁜 막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너도 마음이 편치 않잖아. 왜 그랬어? 이렇게 그냥 물어봐 주면 나 오늘 하기 싫었단 말이야. 피곤했단 말이야. 얘가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오늘 네가 그렇게 한 거는 잘못했다는 거 네가 인정하지? 그냥 그 선에서 끝내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걔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진짜 날마다 하는 일 중에 우리 막 밥 차리고 막 음식 이거 하는 거 어느 때 싫을 때 있잖아요. 외식하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이해를 해주셔야지 너무 고지고대로 하면 아이들도 힘들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얘가 정말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30개를 다 모았어. 그러면 아이들한테 한 달 보상해 줄 때 뭐 물건으로 하지 않고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하지 않고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뭐 2, 3일은 요거를 안 지켜도 괜찮다. 요거 하나, 이거 항목을 뭐 이런 선물을 받고 싶다 이렇게 중에서 그거를 하나 항목을 선택하게 하면 아이들이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안 하고 싶다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사실 이거 힘들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이거 다 지키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중간에 요게 빠지면 이거 빠진 것까지 해서 다음 달 것까지 합해서 30개 모으면 이렇게 한 달 거 보상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한 달 온전히 30일 딱 채워야만 이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면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 인정해주고 그냥 그래 네가 이거 하는데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이거 하루 종일 이거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얘네들이 어린애들이 이거 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막 왜 이거 안 했어? 막 이렇게 야단치는 것보다는 와, 너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이렇게 좀 오래 가요. 길게. 그래서 막 이렇게 얘가 오늘 안 했네. 뭐 얘가 오늘 몇 가지 빼먹었네. 막 이거 갖고 너무 이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아이한테 너 오늘 이거 안 했구나. 왜 안 했어? 다그치듯이 아니고 그 아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거죠.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좋아. 오늘은 네가 힘들었으니까 넘어갔는데 대신에 이렇게 좀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오늘은 좀 더 쉬어. 이렇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주말은 빼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약간 유도리 있게 해야 애들이 길게 가지 너무 빡빡하게 하면 하다가 지쳐요.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오래 가면서 몸에 배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지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게 초등학교 때 잡아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이혜진 자주맘님처럼 그렇게 막 남편이 너무 그렇게 할 때는 남편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지 않냐고. 제가 어린데 지금 이거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보세요. 아이들 마음을 이해해 주면 또 아이들이 또 나 안 할래 막 이랬다가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나서 2주 후에 그룹 코칭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길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또 다른 질문은 좀 이따가 끝나고 다시 받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취침 습관. 이거는 진짜 이게 취침 습관이 자기주도적인 아이를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를 규칙적인 시간에 일찍 재우면 9시쯤 재우면 사실 어른들은 11시, 12시쯤 자잖아요. 그러면 9시, 10시, 11시, 12시 한 두세 시간은 4시간이 있거든요. 육아할 때 사실 4시간이 없어서 되게 힘들고 지치고 이러잖아요. 엄마로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내가 이러려고 사나? 막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육아하다 보면 너무 지쳐서. 그런데 4시간이 두세 시간만 하루에 두세 시간만 생겨도 정말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찍 재우면 엄마도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육아에서 오는 피로감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다음날 우리 아이를 대할 때 훨씬 엄마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취침 시간을 정해놓고 나면 이 취침 시간에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제 책 꼭지 중에 하나가 엄마의 퇴근 시간은 7시인데 저녁 7시인데요. 저는 정말로 제가 그때 윤 선생 그 방문학습지 할 때였는데 그 방문학습 할 때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있고 모으는 그러니까 영업하는 선생님 따로 있었는데 저는 입사하자마자부터 그 얘기했어요. 전 좀 늦게 입사했는데 40살에 입사했었는데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2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생 가르칠 수 있는 관리 범위는 걸어서 15분 이내. 15분 이내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걸어서 15분 이내. 또 하나는 저녁 7시 이후에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절대로 옆집 아이도 안 받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왜 그러냐요? 차가 막히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할 때 멀리 있을 때 차가 막히면 내가 돌아올 수 없어서 어쨌거나 걸어서 뛸 수 있는 거리 15분 이내 아니면 저는 못 갑니다. 애한테 무슨 일 생겼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뛰어가야 되는 엄마라서 안 됩니다.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퇴근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밤 9시까지 애들을 재우려면 2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아이들하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확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절대로 나는 7시 이후에는 옆집 아이도 안 합니다라고 꼭 이렇게 아예 선포를 했거든요. 그렇게 7시, 그러니까 9시라고 딱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나면 어떻게든지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거기에다 이렇게 맞추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몇 살까지 밤 9시에 재웠어요? 라고 했는데 저희는 큰아이가 중3 때까지 밤 9시에 재웠어요. 그래서 중3이면 사실 중학교면 애들이 학원 갔다 오면 밤에 10시 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핸드폰이 많지 않던 시절이어가지고 집 전화 오면 걔 지금 자는데 이러면 애들이 다 자지러진대요. 학교 가면 막 난리가 난대요. 너 내가 어저께 학원 갔다 와서 전화했는데 자더라? 막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렇게 재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9시에 자면 5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9시부터 5시까지면 8시간 자는 거예요. 충분히 자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는 7, 8시 되기 전까지 한 3시간 가까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아이들 하루 사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직장을 다녀도 특별히 막 이거를 애를 안달복달 할 일이 별로 없는 게 학교 갔다 와서 해야 될 숙제. 그거는 아침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 학교에서 받은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읽어야 될 책 읽어야 될 거 이런 것들 좀 가벼운 것들만 숙제 빼고는 다 가벼운 것들만 아침에 나중에 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아침에 다 이미 엄마 아빠 있는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관리가 다 돼요. 그래서 이 수면 관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을 거의 다 끝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찍 자면 엄마 아빠 나름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본인들이 해야 될 거, 그날 해야 될 거 다 마치니까 애를 막 다그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아이들 잠만 제대로만 재우면 충분히 다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꿀잠을 부르는 스마트 수면 루틴 제가 보내드린 거 보셨죠? S, 스킨십하고 마사지. 그래서 잠자기 전에 아이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아이하고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때 아이들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이고 이렇게 아이가 짜증이나 불안이 많이 줄어드는 시간이어서 이 스킨십하고 마사지하는 시간이 수면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뮤직,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음악을 틀어주거나 저는 주로 많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잘 자라 잘 자라 막 이거랑 잘 자라 우리 아가 이거랑 그거를 많이 불러줬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막 부르면서 이렇게 들어누워서 흔들흔들 하면서 엄마랑 막 이렇게 부비고 이렇게 하면서 잘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즘 어포메이션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확언하고 사랑의 언어. 이 어포메이션에 관해서는 이따가 다시 좀 더 할 거예요. 잠들기 전 기상 직후에 긍정 확신의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읽기, reading. 그래서 매일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거. 이렇게 하면 아이의 정서와 사고력이 발달하고 포근한 느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준 아이들이 확실히 책을 더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아이들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분들은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T, 타임 머신. 내일 준비하는 거. 내일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이 자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놔두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제가 예시로 들려드렸는데, 그러기 전에 고바야시 히로유키라는 사람의 마음정리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어포메이션 아까 거기 나왔던 A 부분에 해당하는 거,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단 3줄로 쓰는 일기인데, 일기 쓰기 전에 3줄 일기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용을 했대요. 아이와 누워서 대화를 나눌 때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안 좋았던 거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안 좋았던 게 뭐였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좋았던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뭐니? 마지막으로 내일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야? 이게 지금 3가지로 3줄 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좋았던 일 먼저 물어보냐면 이 안 좋았던 일은 그거 이래서 이랬구나. 그거 그냥 우리 없었던 일로 치자.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이가 했던 얘기 들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좋았던 일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그 좋았던 일을 좀 더 이렇게 더 커지게 아이가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두 번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해야 할 일 미리 생각해 보게 하는 거. 이 순서대로 하는데 엄마가 맨날 물어보기만 하고 애가 대답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며칠 지나면 애가 이거 시큰둥해지고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이렇게 쭉 쓰다가 이렇게 끊겼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질문도 좋지만 엄마도 하루에 있었던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아이한테 잘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느 날은 짜증도 엄마도 나죠. 사람인데 야단도 치고 이럴 때 엄마 기분이 안 좋아서 짜증나거나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야단을 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책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책대로 다 하고 사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오늘 엄마도 이러이러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너는 하루 종일 있었던 안 좋았던 일 얘기할 때 엄마도 이런 일이 있었어. 참 속상하고 기분 나빴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어머 우리 엄마도 이런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랬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좋았던 일 얘기할 때 엄마도 이렇게 좋았어. 지금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엄마의 하루를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아유 엄마가 오늘 회의하고 있는데 네가 전화를 2번이나 했는데 엄마가 받을 수가 없어서 정말 속상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엄마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도록 엄마한테 이렇게 계속 손은 들어줘서 엄마가 하루 종일 정말 행복했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안과 가야 되지? 6시쯤 가면 환자들이 많지 않아서 좋더라. 우리 그때 꼭 갔다 오자. 다녀오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엄마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도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도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진 상태잖아요. 아까 스킨십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음악도 있고 자장가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포메이션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좀 약간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힘든 일이나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니면 아빠하고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진짜 효과 있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실천했는지 한번 이 책 미라클 베드타임에 나온 예를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이 집은 아마 자기 전에 꾸준히 조교를 하나 봐요. 조교를 하면서 양치질 하는 순서에다 조교를 같이 넣었나 봐요. 양치하자. 이제 왜 잘 때 되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양치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양치하면서 조교도 같이 하나 봐요. 그렇게 했더니 3남매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조교를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한 번도 감기 안 걸리고 잘 넘어갔대요. 또 이 집은
8시 반에 자다가 이제 7세가 되면서 아마 유치원생이었나 봐요. 7세가 되면서 9시 취침을 유지하고 있대요. 자기 전에 흥분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가라앉는 분위기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 각자 한 권씩 책을 읽어주고 나면 잠자리에 든대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다 보니까 항상 아이가 유쾌해 보인대요. 그 다음에 이 집은 아이가 조금 짜증을 내거나 늦게 자는 날이면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얘가 어떤 부분이 정서적으로 나 이게 좀 안 채워졌어 하는 허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재우고 나서 남편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간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 재워놓고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동네를 한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와서 잠을 잤거든요.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오늘 있었던 얘기를 쭉 해요. 큰애는 어땠고, 둘째는 어땠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학생들 가르쳤으니까 학생들은 어땠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얘가 뭐가 오늘 좀 불편해서 잠들기 힘들어 하거나 아니면 짜증을 냈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날 좀 더 채워준다는 얘기죠. 정서적 허기 이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집은 수면 루틴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책 한두 권 읽어준 다음에 기도와 노래로 마무리를 한대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신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매일 같은 노래를 불러준대요. 매일 같은 노래를 불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때 되면 자야 되는구나. 이게 저절로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듯이 저절로 알람 역할을 하는 거죠. 자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노래를 불러주면 잘 시간인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리, 얘는 아마 어린애인 것 같아요. 큰아리가 조리원에 있어서 지금 집에 왔을 때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7년이나 됐대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야 된다는 사인을 보내주면서 계속 그거를 잠자는 그 수면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이 집은 세 줄 일기 형식으로 안 좋았던 일, 좋았던 일, 내일 할 일을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해주면 잔대요. 그리고 가끔 발을 주물러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이 따뜻해지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때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된다고. 발이 따뜻해지면 나도 모르게 잠이 스물스물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시 전에 꼭 양치를 시켜요. 그 다음에 약간 방을 어둡게 한 다음에 책을 읽어준대요. 그 다음에 이 집은 간소하게 발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 집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알람을 2개를 설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알람 첫 번째 것이 울리면 방에 들어가는 시간. 말을 안 해도 애들이 이 알람 울리면 방에 들어가는 시간이네?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알람이 울리면 방에 들어가서 들어 눕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것도 루틴인 거죠. 이걸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낮잠 때문에 둘째는 좀 어렵지만 첫째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은 잠들기 전 매일 이런 얘기를 해준대요. 오늘도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해. 이 말을 꼭 해준대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와 침대에 누워서 오늘의 좋은 일을 말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해준대요. 유준이 엄마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죠? 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이렇게 자기가 놀았던 공간을 정리한 다음에 좋아하는 책 2-3권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공간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자야 될 시간이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악과 마사지만은 빠지지 않고 늘 하는데 토요일 날은 아이들이 엄마한테 해주는 날로. 계속 아이들이 나만 받아야 돼가 아니고 나도 해준다는 그걸로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만 받아야 돼가 아니고 나도 해줘야 된다는 거가 생기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충격이었던 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예요. 저기 충남 아산에서 하는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급식으로 귤이 나왔는데 그 귤이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왜요? 제가 물어봤어요. 귤이 쓰레기통에 왜 들어가요? 그랬더니 껍질을 안 벗겨줘서 엄마가 벗겨줘야 되는데 껍질을 안 벗겨줘서 안 먹고 던지고 간대요, 애들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 이 얘기 듣고 아니 강남 애들이 정말 있는 집 애들이라서 그런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충남 아산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는 얘기인데 저는 완전히 이해가 너무 안 갔어요. 아이들이 자기만 받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돌려주고 친구들한테 친구가 잘해주면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어제 드린 거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 나는 이걸로 수면 루틴을 할 때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하는 게 생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저 이제 책 쓰기 수업을 하니까 그냥 광고 한번 하고요. 8월 1일 날 제가 오후 8시에 3기 오픈하고 8월 4일 날 오전 10시에 제가 오전 한번 오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글 쓰고 싶어 하는 분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고마웠던 점, 그러니까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뭐 이렇게 들어서 좋았다. 그다음에 깨달은 점, 난 요거를 좀 적용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 한번 써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 그냥 자주만 여기 나눔 방에 다른 분들이 들어오실까 봐 제가 이거 QR코드로 해놨는데 결국 우리 자주만 방에 계시는 분들만 들어오신 거 보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였어요. 어제 제가 부지런히 해서 넣었는데. 그래서 우리 자주만 방에 올리셔도 좋고 아니면 엄마경영연구소에 넣어주시면 저는 더 좋고요. 둘 중에 한 가지 아니면 양쪽에 다 넣어주셔도 좋고요. 지금 한번 후기 얼른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미니 특강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열어서 얼른 한번 작성해 주시겠어요? 오늘만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끝나고 나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혜진 자주맘님. 네, 권현주 자주맘님 감사합니다. 아유, 양쪽 방에 다 올려주셨네요. 권현주님도 자주맘님. 감사합니다. 와, 거민경 자주맘님 놀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선영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다들 적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미니 특강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유치원 학부모 모임 참석 이렇게 하면 위에서부터 배선영 자주맘부터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드님은 산만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단 3분도 의자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했죠? 그 다음 우리 이혜진 자주맘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단다. 의자에 앉아 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 있다고 칭찬하시던 걸 다른 엄마들도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네,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권현주 자주맘님 초등학교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제가 읽을게요. 이런 건 좀 안 좋은 건 제가 할게요. 이번 시험에서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랬어요. 권현주 자주맘님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너는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을 한데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구나. 네,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할 쯤에 담임선생님이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민경 자주맘님 읽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배선영 자주맘님이 한번 해줘 보세요.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네,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끝내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대요. 그리고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서 이 아들이 대학 입학 허가 도장에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고는 엉엉 울었대요. 그러면서 아들이 한 얘기가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분은 어머니뿐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가 달라진다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네. 숙제 있어요, 우리. 제가 드렸던 그 루틴표 있잖아요. 이렇게 저거 내일 날짜부터 제가 원래 그러니까 오늘 거가 아니고 내일부터예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돼 있던 거 이거 아이랑 루틴 짜서 그 왼쪽 칸에다가 정리해서 사진을 먼저 오늘 찍어서 올려주세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계속 날마다 아이가 한 거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까지 계속 해줘 보세요. 제가 원래 전에 우리 자주맘님들 권현주 자주맘님이랑 고민경 자주맘님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인증하는 것만 해가지고 제가 매월 5만 원씩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인증 프로그램을 제가 돌릴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인증하는 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가 이런 자주적인 아이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니까 이거 단톡방에 사진 계속 올리면서 서로 우리 그거 잘 하잖아요. 우리 권현주 자주맘님도 그렇고 고민경 자주맘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 어젯밤부터 잠깐 들어와 계신 우리 자주맘님들 보셨죠?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인원 많지 않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리고 오늘 얼굴 보셨잖아요. 서로. 이렇게 서로 누가 잘하면 이제 유준이 뭐 이제 이혜진 자주맘님이랑 배선영 자주맘님도 이제 아이 이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이름이 뭐뭐라고 하면 우리 자주맘님들이 아유 우리 누구가 이렇게 잘했군요 막 이런 거 댓글도 달아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한번 우리 아이들 이름 이렇게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예 전부 정리해가지고 위에 공지에다 올려드릴게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같이 가봐요. 그리고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8주 동안 계속 할 거니까 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원래는 1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할 얘기도 많았고 좀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다음에 Q&A 혹시 질문할 거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거 다시 한번 우리 8주 동안 뭐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거 화면 공유 중지하고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한번 하고 아니면 여기서 끝낼게요.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아까 처음에 그 네, 수학 공부 말씀을 하실 때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잖아요. 네, 초등학교 5학년. 그쵸. 근데 그렇게 혼자서 계획을 다 작성하게 된 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이런 루틴들을 그전부터 미리 다 하셨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저희 둘째 그 영현이 거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루 계획하는 거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하루, 잠깐만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맞아. 볼게요.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운동 먼저 했었어요. 운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하고 나면 이거 뭐지? 듀얼 모니터를 안 쓰다가 쓰니까 힘들어. 이거 모니터 빼버릴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화면 공유를 얘가 빼니까 또 복잡해져 버렸네. 뭔가가 더. 이거를